DNA 염기를 마음대로 자르고 붙이는 유전자 가위. 이름은 가위지만 진짜 날이 있는 가위로 유전자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를 자를 수 있는 단백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유전자 가위의 작동 원리를 살펴볼까요? 우선 세포 속 가이드 RNA와 Cas9 단백질을 결합한 복합체를 구성합니다. Cas9 복합체가 DNA 염기 서열 중 일정 간격으로 반복되는 부분을 이용해 교정할 표적 염기 서열을 찾아가 달라붙게 됩니다. 다음으로 Cas9 복합체가 부착된 DNA 이중 나선을 잘라낸 다음 프로그램됐거나 치료된 DNA를 잘라낸 부분에 삽입하게 됩니다. 2003년 개발된 1세대 유전자 가위는 개구리 DNA에 결합한 단백질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변형할 수 있도록 만든 징크핑거 뉴클레아제입니다. 앞서 1985년 아프리카 발톱개구리 유전자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개구리 DNA에 결합한 단백질을 발견했을 때 손가락 모양의 고리가 개구리 유전자에 단단히 붙은 형태였는데요. 그 중심에 아연 이온이 있었기 때문에 아연 손가락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 시초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전자 가위는 잘라야 하는 염기 서열을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건당 가격이 $5,000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2세대 유전자 가위는 2011년에 개발된 탈렌인데요. 개구리에서 유래한 1세대와 달리 식물성 병원체인 잔토모나스에서 발견했습니다. 탈렌은 1세대보다 더 정밀하기는 했지만 크기가 커서 세포 안에 집어넣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존 1, 2세대는 인공 유전자를 수천 개 이상 집어넣으면서 절단용 단백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1, 2세대는 단백질을 이루는 구조도 워낙 길어서 짧은 염기 서열을 자르려면 수천 개의 가위로 DNA를 새로 이식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정확성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1, 2세대의 정확도와 효율성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나온 것이 3세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입니다. 크리스퍼는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염기 서열의 영어 표현에서 앞철자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1987년 일본 연구진은 대장균 DNA 서열을 분석하다가 특정 염기 서열이 회문 구조를 이루며 주기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문 구조는 토마토나 기러기와 같이 거꾸로 읽어도 똑같이 읽히는 것과 비슷한 의미인데요.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명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연구팀이 크리스퍼와 캐스9이라는 효소를 이용해서 염기 서열의 일부를 잘라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면서 본격적인 3세대 유전자 가위 시대가 열렸습니다. 조지 밀러 감독의 영화 매드맥스를 보면 22세기 전쟁으로 멸망하게 되면서 물과 기름을 차지한 독재자에게 인류가 지배당하는 암울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영화 속 이야기로만 느껴지지 않는 게 요즘의 현실이죠. 미국의 에디슨 전력연구소는 2040년경에는 석유가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화석에너지 고갈과 환경오염이라는 우려 속에 수소경제가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교수는 저서 수소경제에서 우주 질량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구하기 쉽고 고갈되지 않고 공해도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꼽았습니다. 특히 궁극의 친환경차라고도 불리는 수소전기차는 수소경제 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수소전기차는 미래에너지, 오염물질 제로, 움직이는 공기청정기, 우리 집 발전소 등의 역할을 하는 미래 기술의 결정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수소전기차의 명칭부터 정리해 볼까요? 외국에서는 FCEV로 불리며 국내에서는 수소차, 수소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으로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 등으로 맑은 하늘을 보기가 어렵고 전 세계에서 배기가스 등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자동차 연비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이 같은 규제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요. 만약 규제를 지키지 못하면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게 돼 사업을 접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친환경차 개발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매연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차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가 있습니다. 둘 중에 수소전기차가 전기차를 제치고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공기청정기 역할까지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수소전기차를 궁극의 친환경차라고 부르기도 하죠. 수소전기차는 연료전지에서 수소와 반응을 시킬 산소를 수집하기 위해서 외부의 공기를 정화해서 사용하고 정화된 공기를 다시 배출합니다. 수소전기차에 탑재된 공기 정화 시스템을 통과하면 초미세먼지가 99.9% 제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사람이나 다른 생물에 있는 단백질, 유전자, 세포 등을 원료로 만든 의약품을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생명, 생물이라는 의미의 바이오에 뿌리를 둔 의약품이죠. 바이오 의약품에는 사람이나 동물에서 치료 능력이 있는 세포로 만드는 세포 치료제와 몸속에 흐르는 피에서 유용한 물질을 가져다 만드는 혈액제제, 약해졌거나 혹은 죽은 세균 및 바이러스를 몸속에 넣어 몸속의 면역 기능을 높이는 백신,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을 몸속에 넣거나 교정해서 만드는 유전자 치료제 등이 있습니다. 약은 만드는 재료와 방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화학물질 합성 반응을 이용해서 만드는 합성의약품, 그리고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해서 만드는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바이오 의약품과 합성 의약품은 치료하는 기능은 같지만 구조부터 치료 방식까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비교적 단순한 합성 의약품을 자전거에 비유한다면 바이오 의약품은 전투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합성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은 구성 물질 크기 자체가 다른데요. 합성 의약품은 분자의 양도 적고 구조도 단순한 반면에 바이오 의약품은 화학 물질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분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화학식만 맞으면 매번 같은 반응이 나오는 합성 의약품과는 달리 바이오 의약품은 만드는 과정에서도 살아있는 원료를 쓰기 때문에 환경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효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과 성분이 똑같은 합성 의약품은 쉽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 바이오 의약품은 복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동물 세포나 대장균 등 살아있는 세포는 배양하는 조건과 다듬는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 만든 제품과 완전히 동일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이에 따라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은 유사하다는 뜻의 바이오 시밀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합성의약품은 2, 3년 동안 최대 200억에서 300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복제약을 만들 수 있지만 바이오 의약품은 5년에서 10년 동안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약의 형태도 합성의약품은 주로 물과 함께 삼키는 알약 제제지만 바이오 의약품은 주로 주사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생명공학 발전에 따라 진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1909년 독일 면역학자 에를리히가 매독균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화학물질을 배양하면서 매독 치료제를 개발한 것이 시초였습니다. 차세대 반도체인 NPU는 뇌의 특성인 신경망을 접목해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대량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딥러닝에 최적화된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딥러닝이 기존의 AI 기술과 다른 점은 정보를 학습하는 방식에 있는데요. 기존에는 빅데이터나 데이터베이스 등 인간이 제공한 정보를 학습해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딥러닝은 이런 학습 과정 없이 스스로 분석한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패턴을 발견하고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결국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보를 찾아서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반도체가 뇌의 신경망 조직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NPU인 것입니다. NPU 개발이 본격화된 시점은 불과 3, 4년 전입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시스템 알파고는 딥러닝과 결합한 NPU 개발 확산에 방아쇠 역할을 했는데요. 특히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알파고가 벌인 세기의 바둑 대결은 NPU가 적용된 AI를 사실상 인류가 처음 경험한 사례였습니다. 알파고의 성공을 지켜본 글로벌 IT, 전자 기업들은 이후 앞다퉈 NPU 개발에 뛰어들었고 단시간에 가장 주목받는 차세대 반도체로 급부상했습니다. NPU는 AI를 탑재한 모든 전자기기에서 두뇌 역할을 맡을 수 있는데요. 현재 가장 활발하게 적용이 모색되고 있는 제품은 스마트폰입니다.